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거는 요 제목과 같이 이더리움은 이제 요즘 새롭게 디지털 석유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왜 새롭게 특히 올해 들어와서 이더리움을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과 대비해서 디지털 석유라고 하는지, 사실 이 규정이 이더리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이 향후 변해나갈 방향을 가리켜 주거든요. 그래서 왜 이더리움이 디지털 석유라고 불려지기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요와 관련돼서 공통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시바이누의 전망 한 2, 3년 정도, 너무 먼 5년, 10년 후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랑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한 2, 3년 정도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에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이 왜 디지털 석유냐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보려면, 우리가 요즘 웹3 시대라고 해요. 여기 적응해야 된다고 하고 모든 기업과 정부조차도 웹3에 적응해야 된다고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일본은 웹3 시장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웹2 시대에는 다소 일본이 침체됐었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웹3 시장에서는 우리 일본이 다시 예전처럼 치고 나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향후 몇십 년 동안의 미래는 이거에 결정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웹 첫 번째가 뭡니까? 읽는 거죠. 주로 글을 읽고 사진을 보고 또 영상을 보고, 웹 1이에요, 원. 근데 이제 이게 좀 발전해서 웹 2로 넘어왔는데, 이건 뭐냐면 쓰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이메일을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메일 쓰고 이런 거는 웹 1이고요. 이 쓰기라고 하는 거는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요즘 뭐 블로그에서 책처럼 자기 글을 막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퍼블리싱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상을 막 발행하잖아요.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웹2예요. 그럼 이제 웹3는 뭐냐? 웹1과 웹2의 모든 거를 다 하면서 동시에 가치나 가격을 가진 어떤 화폐나 물건 등등을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를 어디를 통해서 한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냥 온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왜냐면 온라인 쇼핑하는 거 있죠? 그거는 웹2예요. 그럼 발행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 웹3에서 얘기하는 가치, 가격 있는 화폐나 상품을 거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라인 쇼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가치와 가격을 있는 거를 거래하는 거다라고 해서 웹3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웹3 자체가 모두 다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왜 웹3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블록체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 인터넷은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고 개념 정의 쉽죠, 그죠? 인터넷 위에서 온라인으로 뭐 쇼핑하고, 오프라인에서 쇼핑도 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메일 쓰기, 뭐 메일도 보내고, 오프라인에서 뭐 봉투로 우편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블록체인에서는 이거를 온체인, 오프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는, 혹은 그런 데이터는 온체인 거래나 온체인 데이터예요. 블록체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오프체인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오프라인과 오프체인이란 말은 똑같은 말 아니냐? 다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요게 몇몇 기자들이 혼역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오프라인과 오프체인은 다른다. 예를 들면 은행을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송금하고 막 이러죠. 이거는 온라인인가요? 온체인인가요? 이거 온라인이에요. 온체인이 아닙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송금하고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고 은행은 오프체인이에요. 온라인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준에서는 오프체인이죠. 왜? 블록체인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인터넷 같은 경우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고 서버와 그 밑에 있는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 밑에 있는 컴퓨터를 털려면 위에 있는 서버만 털면 다 털리죠. 다 도둑당하잖아요. 이게 이제 해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블록체인, 웹3 블록체인은 어떠냐? 서버가 아니라 노드예요. 가령 한 예를 들게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와 그 암호화폐가 구동되는 블록체인은 전 세계 17,000개 유동적이긴 한데 최소 17,000개의 노드를 통해서 움직여요. 노드들이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보안을 유지하고 계속 검증하고 합의를 기록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만 들면 이더리움은 거의 3만 개가 넘고요. 비트코인 예를 들게요. 비트코인을 해킹하려고 해봐요. 해킹이 되나요? 안 돼요. 왜? 그 블록체인의 원장 이것이 최소 17,000개의 서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털려면 17,000개를 다 털어야 되는 게 털리겠습니까? 안 털려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해킹에 아주 강하고 거의 해킹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 일단은 돼 있는 게 17,000개 되는데 보통 평균 하루에 7,000~8,000개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탈중앙이고 분산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단계를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을 이해하시기가 쉬우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은행은 어떨까요? 은행에서 여러분들 송금하잖아요. 송금하고 입금 받고 이러죠. 대출도 받고 요즘은. 그거 다 서버에서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털리면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이게 노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냐? 자,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뭡니까? 비트코인에 블록체인이 있어요. 최소 17,000개의 노드가 있어요. 컴퓨터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갖고 그걸 제일 잘 푼 노드가 블럭을 할당받아서 그 블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진 그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교환되고 송금되고 이러는 거죠. 요게 이제 가치거래예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가치거래 거래하고 교환하는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쉽게 단순하면 되는데 이더리움은 달라요. 이더리움은 자체적으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채굴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택지, 이거를 고민하다가 택지라는 표현을 할게요. 그냥 벌판을 나름대로 주택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잖아요. 이거를 택지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에 가치나 가격을 거래하고 교환하고 송금하고 받고 하는 건 다 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거를 환원 불가하게 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에다 플러스 택지 개발을 해놨어요. 이건 뭐냐?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여기에서 온라인처럼 블록체인인데도 온라인이나 인터넷처럼 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 위에 만들어서 얹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블록체인이면서도 되게 익숙한 온라인 같은 거예요. 블록체인인데 온라인처럼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위에 얹히잖아요. 그럼 내가 막 게임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더리움 막 주고받고 하면서 게임 머니를 막 이더리움으로 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택지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더리움의 특징이고 이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데 왜 이더리움을 디지털 석유라고 하면서 그 미래 전망을 되게 심각하게 보느냐는 바로 이 택지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같이 공유하시면서 저희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왜 디지털 석유냐? 이더리움은 택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은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 다른 블록체인이 못 따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은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터, 즉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위에 얹혀놓고 말하자면 장사하라는 거예요. 계약하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있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갖고 이더리움에 얹힐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석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금융적으로는 달러가 필요했지만 산업적으로는 석유가 없으면 세계 자본주의가 굴러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향후 블록체인 자본주의는 이더리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디지털 석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금융, 게임, RWA, 디파이를 개발해서 다 장착을 합니다. 여기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과 양대 산맥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이더리움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식입니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표적인 게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죠. 그러니까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블록체인을 미국 쪽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죽이겠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단점이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속도가 아주 눈에 띄게 느려져요.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높아져요. 이더리움이 아무리 빨라도 초당 처리 건수가 20건, 30건밖에 안 됐다고요. 예를 들면요, 그냥 지갑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내가 탈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거를 내 지갑으로 옮겨오잖아요. 그럴 때 보통 14불 정도가 들 정도로 가스비가 아주 높아요. 자, 이렇게 느리고 수수료, 가스비가 높으니까 어때요?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것들이 이더리움을 죽이겠다고 해서 나왔죠. 그리고 얘네들도 그런 생태계가 가능해요. 택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아마 죽을 것이다 라고 정말 생각했어요. 개발자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평가하는 게 있어서 이더리움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솔라나는 초당 처리 건수가 실질적으로는 초당 한 1000건에서 1500건 되고요. 가스비가 약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더리움에. 그러니까 당연히 솔라나나 카르다노 처음 나왔을 때 이더리움은 이제 죽었다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더리움 가격이 되게 낮았었잖아요. 한동안.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초기 부탈리니 개발자들이 레이어 2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레이어 1이 이더리움이에요. 레이어가 뭡니까? 층이에요. 층. 1층에 이더리움이 있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만약에 뭔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뭔가를 추가하고 싶으면 레이어 1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레이어 2, 2층에다 지어라 라고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탈리니. 천재죠, 천재. 처음부터. 당장은 필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할 거를 예상해서 레이어 2 이 기술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게 오픈소스니까 개발자들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레이어 2에서만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가스비가 올라가잖아요. 레이어 2 기술이 발전하니까 레이어 1에서 하는 특정 작업을 레이어 2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어 1의 부하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면 10배가 늘어났는데 10배가 늘어나기 전에 속도나 거래 수수료보다 더 싸지고 더 빨라져요. 레이어 2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인구가 많아진다고 분당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분당 신도시가 강북은 당연하고 강남 웬만한 데보다 더 비싸고 좋은 동네가 돼버렸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레이어 2 기술이 발전돼서 별의별 레이어 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레이어 2도 그렇고 레이어 1도 그렇고 오히려 이더리움을 죽이겠다고 나선 솔라나나 카르다노보다 더 빠르고 저렴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술을 잘 몰랐던 일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더리움은 죽었네? 이제 끝났네? 이러다가 어때요? 레이어 2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이 기사회생하고 다시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상장 기업들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레이어 2 기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솔라나 카르다노 너희들 이더리움 못 이겨.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더리움은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엔비디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투자했잖아요. 샀잖아요. 그거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암호화폐가 채굴되어 앞으로도 될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에서 블록체인 자본주의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블록체인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면서 그 암호화폐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산업의 엔비디아예요. 지금 한번 볼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막 발행되고 있죠.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돼요?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운용되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더리움 시장 점유율이 무려 50%나 돼요. 예, 압도적이죠. 그리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을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다리를 놔줄 뿐이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신대륙이 나오는데 그 신대륙은 곧 RWA와 디파이다라고들 하거든요. 다. 블록체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RWA를 굴리는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더리움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압도적이죠. 이더리움을 죽이겠다고 야심차게 나왔던 대표주자 솔라나가 어때요?
시장 점유율 3%.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줄 알았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디파이 시장. 디파이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 무려 2%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요.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3년 안에 최소 8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투자 회사죠. 블랙락의 CEO 같은 게 뭐라고 그러냐. 디파이는 3년 안에 최소 20배, 40배까지 클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실제로 그런 펀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큰다고 보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 블록체인 산업의 엔비디아예요. 그냥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인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나 상장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막 비트코인 가지고 있던 분들도 비트코인 팔고 이더리움으로 막 넘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더리움 시총이 지난주 기준 5,800억 달러예요. 마스터카드와 넷플릭스를 추월했고요. 삼성은 저 아래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투자할 수 있을까? 뭐 10만 원어치라도 100만 원어치라도 투자할 수 있을까? 원금 환급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단히 원금 환급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 매우 컸고 쉽사리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그랬을 때 한번 큰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년 안에 최소한 8배가 커지고 RWA 시장, 그 다음에 디파이 시장이 3년 안에 최소한 20배가 커지면 이 산업들의 블록체인 점유율이 50%, 60%, 62%인 이더리움은 3년 안에 몇 배나 오를까요? 예? 시장 이 산업에 이 8배, 20배 커지는데 이 산업이 반드시 써야 되는 블록체인이 점유율이 50%, 60%, 62%예요. 그럼 앞으로 3년 안에 몇 배나 오를까요? 이더리움이 얼마나 오를까요? 기관 투자자들, 그다음에 상장 기업들이 이 질문을 지금 하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더리움을 사재끼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답들이 저마다 있겠죠. 뭐 얼마다, 몇 배다 있겠지만 저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신문이나 정보들, 논문들, 리포트들 정리를 해보니까 이더리움이 솔라나나 카르다노 등으로 위협받고 위축되었었죠. 그러다가 아예 원래 기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었죠. 레이어 2 기술의 발전으로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스텔라 같은 경쟁자를 따돌리고 게다가 암호화폐 3법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WA 시장, 디파이 시장이 향후 3년간 8에서 20배 커질 상황에서 최소 3년간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폭등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누가? JP모건, 모건 스탠리, 스탠다드 차타드 등의 특히 유대계 투자은행들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소 3배에서 5배. 근데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만 불이니까 한 6배까지 보고 있어요. 사실은 모건 스탠리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평균을 보면 3배에서 5배 정도 3년 안에 폭등할 거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8배, 10배까지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고요. 일단 집단으로서 세계 최고의 5손가락 안에 드는 투자은행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3배에서 5배 폭등한다. 그래서 이래요. 가격이나 차트를 너무 보지 마시고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의 성능, 기술력, 그 다음에 시장성, 확대성을 보고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의 향후 시장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RWA나 디파이라고 하는 신대륙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금융자본주의가 블록체인 금융자본주의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지금 들어간 다음에 2년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몇 배 뛴 다음에 나오셔도 돼요. 그때 가서 판단해야죠. 이게 더 시장이 이렇게 클 것 같다면 더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오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를 갖는 화폐인데 이더리움은 바로 이러기 때문에 디지털 석유라고 한 거예요. 블록체인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향후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산업의 생태계 그 자체예요. 이더리움이 없으면 블록체인 산업이 굴러가지가 않아요. 이더리움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더리움에 대한 태도를 정한다는 건 이더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향후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전망과 아주 일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더리움에 투자할까 말까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갈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과 이더리움에 대한 기술적 평가,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민코인에도 불구하고 중견 코인 이상의 메이저 코드 이상의 그런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플랫폼이 있어서 파밍 서비스나 어떤 NFT, 툴도 유틸리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과연 민코인 중에서 이러한 기능을 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민코인이 있는가? 뭐 디파이 생태계들을 많이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 시바이누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런 기술력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바이누 수합 내에 플랫폼 내에서 파밍이나 리커더디 풀이나 이런 디파이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시바이누 가진 개인이 블록체인 은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탈중앙화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거래소에 기대하지 않고 시바이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런 민코인은 세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수천 개의 민코인 중에서도 하물며 우리 시바이누의 부모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코인조차도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RWA 시장, 그러니까 이러면 예술품이나 골동품이나 그죠, 부동산 이런 거를 블록체인 내에서의 디지털 신으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향후에 대단히 큰 시장이 될 텐데, 단순히 현물 시장이나 현물 ETF 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이나 선물 옵션 시장일 뿐만이 아니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 RWA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걸로 예상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시바이누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있는 이 상품들, 이 금융상품, 즉 주식과 채권을 다 RWA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RWA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채권을 이미 하고 있지만 RWA로 만드는 거예요.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마저도, 채권시장마저도, 다른 많은 파생금융 시장의 상품마저도 다 토큰화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존재했던 금융자본주의의 모든 금융상품이 오히려 5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외에 모든 자산시장을 블록체인이 다 흡수하고 재편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은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5년 안에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크는데 있어서 이 3법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자산들이 전략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전략적 자산들이 우리 시바이누의 이 민코인까지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향후에 제가 RWA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 하나의 RWA 자산으로 가는 그 시대가 5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이런 RWA 디파이 도구를 스스로 장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우리 시바이누의 코인의 향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실 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시바이누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시바이누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시바이누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시바이누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